아주 뭐 자가 차맛이 삽사롬하면서 예. 깊은 맛이 있습니다. 이 어떤 차입니까? 이 차는 이 지방에서, 이 지역에서 난 자생하는 차들. 생강꽃차, 생강나무 꽃차하고, 그리고 야생 오가피, 그리고 가시오가피, 잎을 재배를 해서 이렇게. 저 있는데도 그 생강나무나 이 많이 있거든요. 생강꽃이. 예. 생강꽃이 참 일찍 피잖아요, 봄에. 그건 뭐, 보면 꽃 중에 최고 일찍 피는 것 같는데요. 생강나무 꽃이. 산수유하고 비슷한 그렇죠. 시기에 산수유하고. 굉장히 생긴 것도 비슷하게 생기잖아요, 노라이. 예. 그렇구나. 오가피가 들어가 그런지, 삽살한 맛은 오가피 맛입니까? 예, 삽살한 맛은 오가피고, 향긋한 그것은 이제, 생강꽃, 생강나무꽃. 이 차를 자주 마셔요. 저는 그 오가피 가지고는 뭐 자주 마시는데 생강나무 꽃 가지고는 아직까지 한 번도 차를 안 만들어 봤어요. 예. 잎으로도 만들고. 괜찮네요. 스님께서는 지금까지 이제 범납이 많으시죠? 뭐 30여 년. 예. 그동안 이렇게 수행하시면서 뭐 외국도 나갔다 오시고 예. 또 국내에서도 또 아주 깊은 뭐 이런 산속에도 계시고 또 한동안은 또 서울 중심가에서 또 이 선체조를 처음 하실 때는 서울에 계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생활을 해 오시면서 이 수행하시면서 좀 어떤 깊은 수행담이랄까 안 그러면 어떤 깨달음으로 가기 위한 그런 그게 있잖아요. 그걸 뭐라 그러노? 요즘 말이 이렇게 잘 안 나옵니다. 재미난 이야기. 예. 이제 서울서 일을 하면서 예. 서울이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답답하죠. 그래서 처음에는 서울서 열심히 일을 매진을 열정을 가지고 했었는데 이 세월이 지나니까 자연이 너무 이제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토구를 마련해서 수영하러 나가고 했었는데 뭐 여기저기 기억나고 뭐 또 참 의미 있는 수행 기간들도 있었는데 지금 말씀 듣고 기억에 떠오르는 것이 히말라야에 수행하러 갔던 이야기가 생각나네요. 그 당시에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히말라야에 대한 동경이 있었습니다. 설산, 설산 수도상, 설산 수행. 어찌 보면은 가장 격렬한 또는 극한의 수행 환경이라고 봐야죠. 예. 그 당시 꿈은 히말라야 설산에서 뼈를 먹고 싶다. 그런 이제 마음이 많았는데 결국은 여러 번 트레킹, 히말라야 트레킹도 하고 결국 수행을 하러 가게 됐습니다. 가게 될 무렵이 가을이었는데 이제 델리에 도착을 해가지고 리시케시 방향으로 사전에 약간의 답사를 해놓은 것으로 가게 됐죠. 삼천고지 전후에 동굴을 마련을 해가지고 들어가는데 그 당시에는 수행자들이 다 내려와요. 히말라야 수행자들이 내려오고 저는 들어가고. 가을이니까. 그렇죠. 겨울 추위에 히말라야에서
수행자들이 그 쳐서 다 이 아래 저지대로 내려와서 그렇죠. 이런 아시람이나 이런 그 수행처에 머물게 되고 또 만행을 하게 되는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이제 들어가게 됐죠. 거기 산림 한계선이 3,000에서 4,000 고지가 됩니다. 즉 나무들이 살 수 있는 그 높이가. 예. 그곳에 그 옛날 산중 생활하는 분들이 사용했던 이 동굴을 이제 찾아서 수행을 하게 되는데 참 저 나름대로의 그 경험이 아주 깊었다고 생각이 들고 또 의미도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비장한 각오로 갔으니까 예. 예. 그 당시 들어갈 때는 내가 이 깨달음을 얻기 전에 예. 내려오지 않겠노라. 예, 맞습니다. 이제 국내에서 약간의 그 꼭 필요한 식량도 준비를 하고 해서 그 마을 현지 한 10리 떨어진 아래 마을에 현지인들의 약간의 도움을 받아서 동굴을 약간의 정리를 하고 또 바람이 들어올 만한 곳에는 이제 흙을 바르고 해서 3개월 동안 동굴 수행을 대단하시네요. 예. 그 눈도 한 번씩 오면 한 1m씩 오니까 식수 문제도 상당히 그 큰 문제죠. 그렇죠. 한 400m 떨어진 곳에 그 옹달샘이 있었는데 눈이 1m 이상씩 오게 되면 그 옹달샘까지 가지를 못해요. 밑으로 이렇게 파고 들어가기도 너무 힘들고 또 위로 걸어서 가게 되면은 허벅지 이상 눈이 차게 되면 걷지를 못해요. 그렇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헤엄치듯이 가야 되고 그러면 이제 눈을 밟아가면서 이렇게 다져가면서 가야 되는데 물을 떠갖고 오는데 오면서 탈진한 상태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 당시에 들어갔을 때는 그동 말씀같이 대단한 각오로 들어갔으니까 그 이제 장자불화로 수행을 해서 큰 깨달음을 얻겠다고 이제 갔었는데 참 그 수행 과정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이제 결국은 저의 내면을 계속되는 관찰이 이제 일어나게 되죠. 그 당시 화두는 그 이목고라고 하는 화두를 들었는데 이목고라는 화두를 통해서 저 자신의 그 구석구석을 또 섬세하게 이제 살피고 관찰하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저는 그 당시까지는 제가 수행을 통해 가지고 어떤 경지에 또는 깨달음에 그 어떤 그 경제 가겠노라고 하는 그 마인드가 그렇게 강하지를 않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깊이 관찰을 해보니까 결국은 내 내면에 어떤 존재가 되고 싶어 하는 그 마인드가 깊숙이 자리한다는 것이 엄청나게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 보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3개월 동안 수행을 통해 가지고 중간에 이제 다리를 풀게 됐어요. 하루는 그 앉아서 수행을 하는데 내가 무엇이 되고자 하고 어떤 경지에 도달하려고 하고 어떤 상황 또 큰 경험을 하고자 하고 변화되기를 바라고 한다는 것이 너무나 확연하게 환히 보이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것이 숨어 있어 가지고 잘 보이질 않았는데 그래서 결국은 내 마음이 문제구나. 내 마음이 나를 이렇게 끌고 설산으로까지 끌고 왔고 또 그 욕망이 그 하고자 하는 취하고자 하는 그 마인드가 결국은 나를 계속 끌고 다니는구나 하는 것이 이제 나름대로 그 훤히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무릎을 치면서 결국은 내가 지금 마음에
노예가 되어서 아직 끌려다니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연히 보게 됐죠. 그러면서 다리를 풀고 밖에 나가니 눈이 많이 쌓여있는 가운데서 달은 밝았고 그 설산에 잠시 그 눈에 그냥 앉았습니다. 앉아서 주변을 살펴보니까 우리 마음은 끊임없는 뭔가를 추구하고 찾아 헤매고 되려고 하고 또 얻으려고 하고 변화하려고 한다는 것이 참으로 부질없었다는 것이 보이면서 주변이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신비롭고 모든 그 대지가 그대로 깨달음이고 나의 안팎이 하나도 모자람도 넘침도 없다는 것이 훤히 밝아지더라고요. 야, 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 자체를 보는 것이 수행이구나 하면서 그 히말라야에 가서 뭘 얻은 건 아무것도 없고 성취한 건 아무것도 없으나 있는 이대로의 모습이 이대로의 상태가 지극한 도고 지극한 깨달음이고 완성이고 원만이라고 하는 것에서 수행의 이제 방향을 전환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은 커다란 성과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제가 그동안에 얻으려고 했던 그런 성과나 성취나 이런 거하고는 방향이 전혀 다른 거예요. 얻을 것이 전혀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또 취할 것이 전혀 갈구할 것이 사라져버리게 된 거예요. 한편으로는 대단히 좀 허탈한 상태가 허탈한 마음까지도 들기도 할 정도로 이러니 이 수행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데서 다시 점검을 하게 되고 방향을 이제 틀게 됐습니다. 이게 제가 히말라야 동굴 수행을 하면서 느끼고 또 나름대로의 그 눈치를 챈 것이 그 이후로는 수행을 안 하죠. 물론 서서 다녔으니까 앉기는 하고 또 말을 했으니 또 쉬어야 되니까 침묵하고 또 바깥으로 많은 그 의식이 향했으니 내면으로 의식을 향하는 그 균형과 조화는 항상 유지가 되나 특별히 내가 무엇을 얻어야 되겠다, 무엇을 구해야 되겠다, 성취해야 되겠다, 깨달음조차도 성취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내려놓아지게 되는 동기가 히말라야에서의 경험이었습니다. 그럼 그때 그 자체가 결국 깨달음이었네요. 그게 깨달음 아니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확연히 한번 보고. 그것이 깨달음이라면은 깨달음이고 또 깨달음조차도 사라졌다 그러면은 깨달음이 사라져버린 거죠. 깨달음을 따로이 정의를 한다거나 깨달음을 따로이 어떤 상태, 경지가 있는 것이 아닌 그냥 평상심? 일상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죠. 무엇을 구하고자 하면은 변화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패턴으로 향하게 되죠. 만약에, 지금, 만약이라는 말보다는 제가 그동안에는 해왔을 때 주로 열심히 수행을 하고 해왔는 것은 결국은 이 순간, 이 자리, 이 안팎이 그대로 원만하고 또 자연스럽고 지극한 그 만족, 완성이라고 하는 것을 결국 보지 못했기 때문에 추구하려고 그랬겠죠. 예. 벗어나려고 하고 또 떠나려고 하는 그런 마인드가 계속 깊은 내면에 내재했었던 거죠. 해탈하려고 하고. 그런데 그 해탈하려고 하는 그 마음, 또
구하는 그 마음이 훤히 보임으로써 그것이 지극한 이제 문제의 그 핵심이었고, 그것 자체가 오히려 깨달음을 장애하는 요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보이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이후로는 무엇이냐? 나의 한 생각이 이 자리를 떠나게 만들고, 나의 한 욕구가 깨달음을 구하는 그 마음조차도 욕심인 거예요.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는, 부처가 되려고 하는 그것도 대단한 욕망이고, 욕심이라는 거죠. 근데 깨달음을, 그러면은 여기가 아닌 저곳이 형성이 돼요. 설정이 되는 거죠. 여기는 떠나서 저곳으로 가야 되겠다. 이 경지에서 저 경지로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환경이 이제 설정이 되는데, 그 설정 자체가 완전히 이제 무너져 버리고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 이 앉아 있는 이 상태가 히말라야 동굴이든 설산이든 서울 개포동 그 수행처든, 아니면은 논밭을 갈고 있는 저 농부가 일을 하고 있는 그 논밭을 가는 그런 환경이든, 어느 환경이든 도 아닌 것이 있겠느냐. 또 수행처가 깨달음 상태가 아닌 곳이 있느냐. 깨달음을 버려버리면은 이 순간순간이 그대로 깨달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었다는 말을 깨달음을 얻었다. 참 어색하네요. 깨달음이 사라져버렸다. 구하는 그 깨달음이 사라졌다. 그 일상이 도네요. 그렇죠. 결국은 일상이 그대로 도고, 또 도 아닌 것이 없고. 예. 일어나는 그 마음이, 그 당시에는 그 일어난 마음을 일으켜서 따라갔는데, 그 마음이 밝아지니까 그 마음에 따라가지 않고 그 일어나는 그 마음조차도 깨달음의 한 형상으로 무언가를 구하려고 하는 그 마음조차도 일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특별한 것이 아니고 인연 따라서 일어났다 사라지는 하나의 그 구름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과 같이 그런 흐름으로,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만나고 또 그렇게 수용이 되고. 예. 이야기가. 아주. 그리고는 한두 달 더 이제, 그러니까 중간점에서 그랬으니까 2달 동안은 굉장히 편안한 생활을 하고, 거의 한두 달 머문 다음에는 리시케시를 이제 내려와가지고는, 인도 서북부 쪽으로 그 여행을 하면서 이제 그렇게 귀국을 했습니다.